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삶을 즐겁게 만들고 싶은 분들, 오늘 이 시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엔 참 잘 웃었는데, 요즘은 재미있는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이 나이에 뭘 또 기대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삶이 재미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즐거움을 찾는 감각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세 이후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단순해지는 만큼 작은 기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조금 녹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다시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살맛 난다는 느낌을 찾는 법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혼자 사시는 분, 배우자와 단둘이 사시는 분,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 건강은 괜찮은데 마음이 허전하신 분,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고 싶다는 분,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 중 누구도 지금 이 나이가 어떤 기분인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도 다시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이 감각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는 능력 회복.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목표가 많았습니다. 집 마련, 승진, 자녀 교육, 성공. 이런 커다란 사건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행복 공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삶을 움직이는 힘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삶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조금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의 중요성.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해피니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순간, 공원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밥이 예상외로 맛있게 된 날, 집 안정리 조금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의 온기. 이런 순간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밝히고, 하루가 밝아지면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서 온다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는 3가지 실전법. 1. 하루 3가지 좋았던 순간 찾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오늘 기분 좋았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차가 유난히 맛있었다. 내 몸이 오늘 피곤하지 않았다. 동네 분이 먼저 인사해줬다. 이렇게 기록하면 뇌는 긍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훈련됩니다. 2. 10분 산책과 감각 집중하기. 걷되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소리, 바람, 냄새, 빛에 잠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풍경이 평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잠깐만 집중해도 뇌는 지금 좋은 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3. 음식을 먹을 때 5초만 천천히. 식사 전 5초만 향과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 5초 때문에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먹는 동안 행복을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왜 작은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할까? 젊을 때 행복은 성과에서 오지만 노년의 행복은 감각에서 옵니다.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감각은 훈련하면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작은 즐거움은 우울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다시 깨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을 즐겁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나이 들어도 삶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마음이 젊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루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바로 재미있다, 살맛 난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단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궁금했던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예쁘게 찍는 법, 영어 한 문장 말하기, 유튜브나 카톡 기능 한 가지 익히기, 우쿨렐레, 난타, 색소폰 같은 취미 악기, 다육이 키우기, 작은 화분 가꾸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홈 트레이닝,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기, 간단한 베이킹 배우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리뷰 적어보기. 이 중 단 하나만 시작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주는 4가지 즐거움. 1.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성장한다는 감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면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감각은 삶의 활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2. 기대감이 생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 보이던 일상이 배움 하나 때문에 달라집니다. 내일은 이걸 조금 더 잘해볼까? 이런 작은 기대감이 하루를 밝게 합니다. 3. 외로움을 줄여준다. 새로운 활동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대화할 주제가 생기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4. 뇌 건강을 지켜준다. 50대 이후에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활발하게 쓰게 만들어 기억력, 집중력 저하를 늦추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1.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냥 조금씩 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2.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더 잘하고 어떤 분들은 느리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내 속도대로 하는 행복입니다. 3. 내가 즐거운지 계속 체크하세요. 억지로 하는 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지, 내 삶에 활력을 주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결론.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나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반짝입니다. 배움은 늦은 게 아니라 배움이 멈추는 순간이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배움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것 하나가 인생 후반부의 즐거움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사람을 고르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돈도 건강도 취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도 넓히고 때로는 맞춰가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내 기분, 하루의 분위기, 심지어 건강까지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 에너지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하나의 건강관리입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의 특징.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1. 말이 편한 사람.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사람. 이런 사람 옆에서는 숨이 편안해집니다. 2.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조언보다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3. 비교하지 않는 사람.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내가 그걸 왜 해? 이런 말 대신 좋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4.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진짜 행복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1. 늘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과 자주 지내면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2. 남 얘기, 뒷말을 즐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얘기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관계는 정서적 스트레스만 남깁니다. 3.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을 알려줍니다. 4. 내 선택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존중은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관계 원칙. 편한 사람과 자주, 불편한 사람과는 적게.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인생 후반부의 스트레스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관계 하나는 약 한 보따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따뜻한 사람 한 명이 삶을 밝히고 나쁜 사람 한 명이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금씩 줄이고 여러분을 웃게 해주는 관계는 조금씩 늘리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의 즐거움을 크게 바꿉니다. 이제 다음 파트 4. 움직이는 사람은 즐겁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는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삶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노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왜 가벼운 움직임이 행복을 만들까? 움직이면 우리 몸속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불안과 우울을 완화합니다. 즉, 운동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또한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은 근육관절혈관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한 운동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에서 30분 가벼운 산책, TV 보기 전 5분 스트레칭, 아침에 손발 털기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허리목 운동, 집안일을 천천히 하며 몸 풀기, 엘리베이터 대신 2에서 3층 정도 계단 오르기.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습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마음의 리듬이 있습니다. 1. 운동을 의무가 아니라 기분 전환으로 본다.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기분이 좋아지니까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몸이 훨씬 가볍게 따라옵니다. 2.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100점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3.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걸 가치 있게 여긴다. 5분, 3분 움직여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움직임의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주는 놀라운 변화 3가지. 1. 기분이 빠르게 밝아진다. 가볍게 걷기만 해도 10분 만에 스트레스 수치가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 몸이 굳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근육이 더 빨리 굳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굳는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3. 하루 루틴에 리듬이 생긴다. 움직임이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마음의 안정감부터 다릅니다. 움직임은 삶의 박자를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합니다. 움직여주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춥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삶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 관계가 지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5. 정리하고 비우는 삶.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가장 큰 자유를 주는 것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 머릿속에 쌓인 걱정, 마음속에 쌓인 관계의 피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비우고 가볍게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비우면 삶이 즐거워질까? 우리의 뇌는 여백을 좋아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시야가 복잡해지고, 해야 할 역할이 많으면 마음이 부담되고, 관계가 복잡하면 감정이 뒤엉깁니다. 반대로 덜어내면 시야가 명확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정도 훨씬 평온해집니다. 즉,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집을 비우는 작은 실천 3가지. 1. 입지 않는 옷 새 벌 버리기 또는 기부하기. 1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간 옷,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옷장을 비우면 생각보다 큰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2. 오래된 서류 영수증 정리하기. 필요 없는 종이들이 마음의 피로를 만듭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삶 전체를 정돈하는 느낌을 줍니다. 3. 사용하지 않는 물건 1가지씩 정리하기. 약통, 그릇, 오래된 잡동사니. 하루 하나씩만 비워도 일주일, 한 달 뒤엔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실천 3가지. 1.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 거리두기. 무뚝뚝해서 힘들고 말투가 날카롭고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한 사람. 이런 관계는 잘 지냈다가 아니라 잘 거리를 뒀다가 맞는 선택입니다. 2.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준 내려놓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건 꼭 해야지. 남들처럼 해야지. 이런 기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3. 과거의 후회는 과거에 남기기.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 선택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이런 후회는 미래를 밝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라면 부드럽게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면 들어오는 것. 집을 비우면 여유가 들어옵니다. 관계를 비우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잃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정리하고 비운다는 건 외롭고 허전한 과정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만 남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년의 삶은 덜어낼수록 풍성해집니다. 비우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인생은 더 즐거워집니다. 6. 나만의 리듬과 루틴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흐름이 삶의 즐거움을 크게 좌우합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고 사람이 많고 변화가 많아서 루틴이 없어도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는 나만의 리듬, 나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이 있으면 무료함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고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루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이라고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고 이런 빡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하루에 기대할 만한 것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10분 산책, 오후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점심 후 5분 스트레칭, 저녁에 하루 기록 3줄 쓰기, 일요일마다 꽃 사오는 작은 기쁨, 주 2회 친구에게 안부 전화. 이런 사소한 루틴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루틴이 주는 3가지 안정감. 1. 심리적 안정감. 루틴은 내 하루가 예측 가능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측 가능성은 마음에 큰 안정을 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일수록 효과가 더욱 큽니다. 2. 삶에 기대감이 생긴다. 루틴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곧 오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3. 내 삶의 중심이 생긴다. 루틴은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몸이 힘든 날에도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루틴이 있으면 마음이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 3가지. 1. 하루 10분 루틴 2개부터 시작하기. 너무 많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가볍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창문 열고 바람 한번 쐬기와 밤에 다리 스트레칭. 2. 반드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무가 되면 금방 지칩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3. 일주일에 한 번은 변화를 주기. 똑같은 루틴도 계속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공원 산책, 주말에는 시장 산책, 차 대신 허브티, 기록 대신 사진 한 장 남기기. 이런 작은 변화가 루틴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무리. 여러분, 루틴은 삶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개인 리듬 장치입니다. 나만의 리듬을 갖게 되면 삶은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이며 작은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루틴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시간.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리듬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삶을 즐겁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7.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오래 즐겁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즐거움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누군가를 돕는 경험입니다. 크게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가벼운 도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 도움은 즐거움을 만들어낼까? 심리학에서는 누군가를 돕거나 따뜻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 안정 호르몬과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울감은 줄이고 마음은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즉,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면서 결국 내 행복을 위한 행동입니다. 작지만 깊은 선행의 예시들. 여러분이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네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혼자 사는 지인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온라인에서 좋은 댓글 남기기, 친구에게 작은 떡이나 과일 나눠주기, 길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방향 알려주기,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먼저 하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도움이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도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남에게 준 만큼 내 마음에도 빛이 들어오는구나. 마무리.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나의 삶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오래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반짝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삶을 즐겁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작은 열쇠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기. 2.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3. 좋은 사람 곁에 두기. 4.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5. 물건 마음 비우기. 6. 나만의 리듬과 루틴 만들기. 7.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되기. 이 7가지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과정,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시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험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중 딱 하나만이라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볍고 따뜻하고 즐겁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 몸은 지금처럼 버텨줄까? 나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규칙 10가지를 아주 깊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과 오래 살며 행복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속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내 삶이 의미 있게 흘러가는 것,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원칙은 책에서만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 90세,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 습관, 그리고 최신 연구까지 함께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믿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작은 습관을 만들기만 해도 몸은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고 마음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3가지 핵심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장수 비결, 두 번째는 마음의 장수 비결, 세 번째는 삶을 지탱하는 생활 지혜입니다. 각각의 규칙을 들으시면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다. 이 확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장수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생활규칙 첫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수 규칙 1. 걷기로 몸을 깨운다.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텃밭을 돌보고, 어떤 어르신은 마을길을 매일 산책하고,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시장까지 걸어서 다녀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종종 잊고 있지만,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기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왜 걷는 것이 장수의 핵심일까? 의학자들은 걷기를 만병의 예방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7,000에서 1만 보를 걷는 사람들은 그 이하로 걷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위험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걷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혈관이 젊어집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곧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2. 근육 손실을 늦춥니다. 70세 이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걷기는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과 중심 근육을 씁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3. 우울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킵니다. 걷기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기는 기분을 크게 안정시킵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말하는 걷기의 힘. 100세 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보면 놀랍게도 거의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걷기는 약이다. 걸으면 살고 안 걸으면 늙는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허리가 굽었는데 나는 아직도 20분씩 산책을 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매일 걸은 것밖에 없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이것이 지속의 힘입니다.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10분씩 2에서 3회 나누어 걸어도 오케이. 시간보다 매일 한다가 더 중요. 걷기 초보라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5분 걷기, 2분 휴식, 5분 걷기. 아침에 햇빛 받으며 집 주변 한 바퀴. 저녁 식사 후 10분 가볍게 걷기.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몸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팁. 신발을 편한 걸로 바꿔주세요. 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좋은 운동화는 투자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걷기. 습관은 리듬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하나를 정해두면 지속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목적을 만들지 말고 그냥 걷기. 살을 빼야지, 운동해야지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냥 걷는 자체를 즐겨보세요. 걷기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이유.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만족도 전체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몸이 가벼우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관계도, 감정도, 하루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걷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집안에서 100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100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장수 규칙 2. 소식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여러분, 두 번째 장수 생활 규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로 소식 적게 먹기입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 특히 90세를 넘기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식사를 할 때 절대로 배를 꽉 채우지 않습니다.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 모자라게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소식이 장수의 핵심일까?
세계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식사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 하치부, 즉 배를 80%까지만 채워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수명을 10년은 늘린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1. 과식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합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혈관이 빨리 망가집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것은 곧 몸 전체가 늙는다는 것입니다. 2. 소식은 염증을 줄입니다. 몸속 염증은 각종 만성질환의 시작이죠. 과식을 줄이면 체내 염증 수치가 훨씬 낮아지고 관절, 혈관, 위장, 간까지 전반적으로 가벼워집니다. 3. 장 기능을 건강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음식을 버티느라 오히려 지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사 스타일 3가지. 장수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다음 3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다. 일정한 시간에 소량씩 먹습니다. 불규칙하게 배고플 때마다 먹는 패턴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가 느리다.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최소 20에서 30번 씹는 분들도 많습니다. 셋째, 배가 조금 찼을 때 멈춘다. 아, 이제 배가 부르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에서 멈춥니다. 이 차이가 건강을 정말 크게 바꿉니다. 어떤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할까?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특정 음식을 피합니다. 흰 쌀밥과 흰 밀가루,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야식, 배달 음식, 튀김. 이 음식들은 소화가 오래 걸리고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장수 식단의 핵심은 채소 중심, 제철 음식, 해조류, 콩류, 옅은 작은 그릇입니다. 실천 팁. 어떻게 소식을 시작할까? 지금 당장 배를 80%만 채워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밥의 양을 2에서 3숟가락 줄이기. 조금만 줄여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찬을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야채와 국물을 먼저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접시 크기 줄이기. 작은 그릇을 쓰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기.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소식은 결국 자기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단순히 덜 먹는 습관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 관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많이 먹는 게 힘이 됐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덜 먹는 것이 진짜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딱 한 숟가락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장수 규칙 3. 규칙적인 수면과 낮잠 관리. 여러분, 3번째 장수 규칙은 수면 관리입니다.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약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고 잠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예전 같지 않다, 자다가 자꾸 깬다, 아침부터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면 건강을 크게 놓치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왜 중요한가? 수면은 몸의 재생 공장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혈관 나이가 느리게 변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1. 혈관 건강 유지.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잠만 잘 자도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뇌 건강 회복.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3. 당대사 조절. 잠을 잘 못 자면 혈당이 흔들립니다. 수면은 결국 당뇨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반은 건강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장수인의 수면 습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수면 리듬이 일정하면 잠이 안정되고 깊은 잠에 더 쉽게 들어갑니다. 잠자기 전 자극을 줄인다. TV, 스마트폰, 늦은 대화, 카페인 등 뇌를 깨우는 요소를 철저히 멀리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 잠자리에서 고민하거나 오래 누워있지 않습니다. 잠자리의 의미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잠의 힘. 15에서 30분의 기적. 놀랍게도 장수인들 중에는 짧은 낮잠을 규칙처럼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낮잠은 15에서 30분만. 3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저녁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건강 보호,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 기억력 강화. 특히 60대 이후에는 짧은 낮잠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쉽게 개선하는 실천 팁.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TV 핸드폰 끄기. 뇌를 자극하는 빛을 줄이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 씻기.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배가 부르면 위가 쉬지 못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약 18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깊은 잠에 적합합니다. 낮 시간에 햇빛 쐬기. 햇빛 노출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 때문에 아침 산책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은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는 잠을 줄여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기반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하루가 흔들리고 하루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보약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잠자기 전에 휴대폰 30분만 멀리해도 내일 아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장수 규칙 4. 스트레스 조절 놓아주는 기술. 여러분, 네 번째 장수 규칙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 즉 놓아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지만 사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체력과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을 깊이 인터뷰해보면 수백 가지의 생활 습관보다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를 안 낸다, 사람 때문에 속 끓이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왜 건강을 무너뜨릴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유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압 상승, 혈당 증가, 심장 부담, 수면 장애, 면역력 감소, 뇌의 노화 가속. 즉,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출발점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수명이 평균 5에서 10년 짧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와도 머물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수인들의 마음 습관 5가지. 장수 어르신들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특별한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1.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는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2. 사람 때문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다.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불편한 사람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둡니다. 3.
원망과 후회를 짧게 가져간다. 원망은 나만 지치고 후회는 내 시간만 뺐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이미 지난 일은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4.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미워하는 건 모든 질병의 출발입니다. 장수인들은 자신에게 항상 말합니다. 괜찮다. 충분히 잘했다. 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하루에 충실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주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문제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생각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엇을 더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집안일, 가족 갈등, 경제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살면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는 마음 비우기 루틴.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괜찮아 3번 말하기. 아침에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번만 말해보세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립니다. 2. 5분 호흡. 눈을 감고 5분 동안 천천히 숨 들이쉬고 내쉬기. 짧아 보이지만 하루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 걱정되는 일은 종이에 적고 서랍에 넣기. 머릿속을 비우는 효과가 있고 문제와 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거절 연습. 불편한 부탁이나 부담되는 약속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5. 잠들기 1시간 전 생각을 멈추기. 걱정은 밤에 커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어떤 고민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내일로 미루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수의 시작. 여러분,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수명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빨리 늙고 마음이 가벼우면 몸이 천천히 늙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생활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던 것들, 그중 몇 가지는 이제 놓아봐도 됩니다. 내려놓는 만큼 여러분의 몸은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힘을 얻게 됩니다. 장수 규칙 5. 사회적 연결 유지. 좋은 관계가 수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5번째 장수 규칙은 어쩌면 건강운동 식습관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 유지, 사회적 연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들과 적당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고 가족도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만들어. 내가 외로운 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정확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많을수록 오래 살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수록 빨리 늙습니다. 80년 연구에서 나온 한 가지 결론. 하버드 대학 성인발달 연구는 무려 80년 동안 수천 명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행복과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좋은 관계이다. 돈도 아니었고 지능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몸도 더욱 건강했고 병도 덜 걸렸고 수명도 길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뇌가 건강이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좋은 관계가 건강을 지켜줄까?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고독감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치는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1. 마음이 안정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장 건강, 수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2.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는 인간관계는 우울감을 가장 빠르게 낮추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3. 생활 리듬이 유지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있으면 외출도 늘어나고 움직임도 많아지고 삶의 패턴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관계 습관. 장수 어르신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매우 특징적입니다. 1. 사람을 많이 두지 않는다. 광범위하고 거대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2에서 3명 정도의 편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억지로 만나지 않는다. 피곤하게 만드는 모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관계에서 유지비를 최소화합니다. 3. 감정 교류가 있는 관계만 남긴다. 가벼운 인맥보다 진짜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우선합니다. 4.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이 단순한 인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이에 상관없이 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1. 안부 메시지 보내기. 부담 없이 잘 지내세요? 이 한 문장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2. 가벼운 약속 만들기.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이 정도의 가벼운 만남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 만나기.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강좌, 걷기 모임. 이런 곳의 인간관계는 서로 부담이 적고 건강합니다. 4. 감정 건강에 나쁜 관계는 줄이기. 장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나쁜 관계는 병보다도 더 위험하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과감히 끊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장수 조건을 절반 이상 갖춘 것입니다. 관계는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한 몇 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장수 규칙 6. 몸을 계속 사용한다. 여러분, 6번째 장수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몸을 계속 사용한다. 즉, 몸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편한 곳을 찾고 좀 더 쉬고 싶고 움직이는 것을 점점 귀찮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은 빠르게 노화를 시작합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왜 움직임이 장수의 기본 조건일까?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근육과 관절,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1. 근육 감소를 막는다. 60대 이후에는 한 해에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2. 넘어짐을 예방한다. 넘어져서 골절이 나고 그 골절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꾸준히 사용하면 균형 감각이 살아나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3.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4. 뇌 기능을 유지한다. 움직임은 뇌를 깨우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산책만 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 움직임. 놀랍게도 장수하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트레칭, 집안을 천천히 정리,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 텃밭 조금 일구기,
세탁물 개기, 청소하기, 하루 10분 가벼운 체조, 즉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대단한 운동은 짧게 끝나지만 생활 속 움직임은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70세 이후 건강 상태는 근육량, 혈관 건강보다 움직임의 지속성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70세라도 하루에 5,000보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몸이 계속 유연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 의자에만 계신 분은 근육이 빨리 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몸은 사용할수록 건강해지고 멈출수록 약해지는 구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루틴.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움직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시간 앉아 있으면 5분 걷기. TV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1시간 지나면 꼭 자리에서 일어나기. 2. 아침에 5분 스트레칭. 목, 어깨, 골반, 종아리만 풀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3. TV 광고 시간에 다리 올리기.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면서 균형이 좋아집니다. 4. 계단 1층만 올라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5. 집안일을 운동처럼 하기. 청소, 빨래, 정리하기. 이 모든 활동이 자연스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움직임은 평생 운동이자 건강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걷기나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내 몸을 내 손으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몸이 더 움직이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2분만 집안에서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장수 규칙 7. 예방 중심 건강관리. 여러분, 7번째 장수 규칙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쉽게 말하면 미리 챙기기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야 병원을 찾습니다. 통증이 있어야 약을 먹고 증상이 심해져야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프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챙깁니다. 왜 예방이 장수의 핵심일까? 질병은 대부분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는 이 조용한 진전을 빨리 발견해 치료가 쉽고 결과가 좋은 시점에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 5가지 공통점.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을 자세히 보면 다음 5가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1. 정기검진을 빠지지 않는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기간이 짧고 체력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 검사, 심전도, 폐, 간 기능 검사, 갑상선 검사, 암 검진. 이 5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2. 혈압, 혈당을 스스로 체크한다. 혈압계 하나만 집에 있어도 수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고혈압, 당뇨를 집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약 복용 습관이 규칙적이다. 몸 상태가 괜찮다고 혈압약, 당뇨약을 갑자기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4. 작은 통증도 무시하지 않는다. 좀 아프다가 말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90세 이상 장수인들은 작은 통증도 바로 조치합니다. 이 빠른 대응이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5.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능이 아닙니다. 영양 섭취, 소화, 뇌 건강, 전신 건강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후 치아 수가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치과를 미리 다니고 잇몸, 치아 관리를 생활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치기 쉬운 치아 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음식이 부담되고 치아가 시리고 저장력이 떨어져서 영양 섭취가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은 다음 4가지를 꼭 지킵니다. 치과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기,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음식 섭취, 치아가 약해졌다면 과감하게 임플란트 또는 유지장치 고려, 자기 치아처럼 잇몸까지 소중히 관리. 건강은 치아에서 시작된다는 말 아주 정확합니다. 건강은 지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은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검진, 혈압, 혈당 체크, 꾸준한 병원 방문, 치아 관리,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무려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문제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잡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미뤄두신 건강 체크 1가지만 바로 실행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장수 규칙 8. 술, 담배 최소화. 여러분, 8번째 장수 규칙은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바로 술과 담배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에 뭐 지금부터 금연한다고 달라지겠어? 술 한두 잔이 뭐가 문제겠어? 즐거움을 뺏는 거지. 하지만 장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술,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면 건강은 즉시 좋아지고 수명은 실제로 늘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딱 맞는 영역입니다. 왜 술, 담배가 노년에 특히 위험할까? 젊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강합니다. 하루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셔도 잠 한 번 자면 괜찮아지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1.肝과 폐의 기능이 약해진다. 나이가 들면 간이 해독 능력을 잃어갑니다. 담배와 술의 독소가 오래 머물고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2. 혈관이 빠르게 손상된다. 술, 담배는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혈류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3. 뇌 건강을 약화시킨다. 담배는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과음은 뇌세포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4.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노년 건강의 절반은 수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술에 대해 완전히 끊지 않아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수 효과가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술을 100%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술자리 횟수를 줄인다.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공복에 마시지 않는다. 2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이렇게만 해도 간 수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심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 한 갭이 줄여도 수명은 늘어난다. 담배는 조금 피우면 괜찮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 5갭이든 20갭이든 피울 때마다 몸은 손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끊는 순간부터 폐 기능이 즉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연 24시간만 지나도 혈압 안정, 심장 부담 감소, 혈액 내 산소 농도 회복, 금연 일주일만 지나도 후각 미각 회복, 폐 기능 개선, 그리고 금연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줄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실천법.
술. 주 1회 혹은 월 2에서 3회 목표. 2잔 이상 마시지 않기. 물을 한 잔씩 사이에 마시기. 담배. 하루 한 개비 줄이기. 식사 후 바로 피우지 않기. 5분 미루기 습관으로 시작. 대체 행동, 사탕, 산책, 심호흡. 술, 담배는 당장 끊으라는 말보다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 담배의 영향은 몇 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통해 즐거움을 찾기보다 내 몸을 오래 쓰는 즐거움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남은 행복을 잠시 훔쳐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훨씬 안정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 규칙 9. 작은 루틴을 매일 실천한다. 여러분, 9번째 장수 규칙은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입니다. 바로 작은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때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갑자기 2시간씩 한다든지, 식단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생활을 통째로 뒤집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며칠 못 갑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면서 자책과 피로만 남습니다. 반면 장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수명을 만든다. 왜 작은 루틴이 장수의 핵심일까? 작은 루틴은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 지속성이 수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매일 10분이라도 걷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 1일 1주는 차이가 없지만 1년, 10년이 지나면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작은 루틴 7가지. 전 세계 장수인들을 관찰해보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생활 규칙을 반복합니다. 1.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밤사이 굳어있던 혈액을 깨우고 장 활동을 도와줍니다. 2. 하루 한 번 햇빛 쬐기. 수면 호르몬, 뼈 건강, 면역력을 모두 지켜주는 기본 루틴입니다. 3. 아침, 저녁 5분 스트레칭. 근육을 깨우고 뻣뻣해지는 관절을 보호합니다. 4. 식사 시간 일정하게 유지. 불규칙한 식습관은 노년 건강에 악영향을 크게 줍니다. 5. 10에서 20분 걷기. 걷기의 힘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짧아도 꾸준하면 효과가 강력합니다. 6. 집안 정리 5에서 10분.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루틴입니다. 7. 감사 3가지 적기 또는 떠올리기.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정신 루틴입니다. 작은 루틴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삶의 안정감. 나이가 들수록 삶의 리듬이 필요해집니다.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작은 습관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루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작게 정하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1분 루틴 3가지. 실제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간단한 루틴입니다. 1. 기상 후 1분. 창문 열고 깊게 들숨날숨 5회. 몸이 깨어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2. 저녁 1분. 종아리 뒤 근육 스트레칭. 혈액순환이 좋아져 잠이 깊어집니다. 3. 잠들기 전 1분. 오늘 잘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자신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단 1분씩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와 내일이 달라집니다. 결국 장수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나온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생활 습관을 놓치지 않을 뿐입니다. 수명은 어느 날 갑자기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고 쌓여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 규칙 10.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장수 규칙은 이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아무리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아무리 병원을 잘 다니고, 아무리 잠을 잘 잔다 해도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도 실제 장수인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사실입니다. 왜 삶의 의미가 건강을 결정할까?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갑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이 감정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높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몸이 약해져도 버티는 힘, 병을 이겨내는 힘, 마음을 지키는 힘을 다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의미.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면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의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텃밭 가꾸는 즐거움, 누군가는 손자 손녀를 챙기는 보람, 누군가는 동네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누군가는 조용히 듣는 노래 한 곡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내가 왜 내일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이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적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게 없어. 과거에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 삶의 목적은 젊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부터가 새로운 목적을 다시 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여러분이 쌓아온 마음의 깊이는 젊은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게 이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키우는 식물 한 그루,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매일 보는 손주들의 밝은 얼굴, 아침마다 챙기는 집안의 작은 일,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운동, 내가 만든 작은 작품들 요리, 글쓰기, 취미, 누군가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뜻이 크다고 의미가 되고 작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한 5가지 실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일 해야 할 일을 하나만 정하기. 내일 아침엔 10분 산책해야지. 내일은 집안을 조금 정리해보자. 이렇게 단 하나의 작은 일을 정하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2.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전화 한 통도 의미입니다. 잘 지내세요? 이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3.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꺼내기. 그림, 음악, 글쓰기, 정리, 손재주. 이런 활동들은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4. 나를 책임지는 작은 목표 만들기. 하루 10분 걷기. 하루 1리터 물 마시기. 하루 5분 스트레칭.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목적입니다. 5. 감사 3가지 떠올리기.
감사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처보다 선물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는 사람도 많고 잃는 것도 많고 과거는 멀어지고 미래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이유가 되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을 지키겠다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0분 동안 장수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생활 규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장수 규칙. 1. 걷기. 몸을 깨우는 최고의 운동. 2. 소식. 배를 조금 비우는 지혜. 3. 규칙적인 수면. 회복이 건강을 만든다. 4. 스트레스 놓아주기. 마음이 가벼워야 몸이 산다. 5. 좋은 관계 유지. 사람과의 연결이 수명이다. 6. 몸을 계속 사용하기. 멈추지 않는 몸이 절다. 7. 예방 중심 건강관리. 미리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8. 술, 담배 최소화. 내 남은 건강을 지키는 선택. 9. 작은 루틴 만들기. 반복이 수명을 만든다. 10. 삶의 의미 유지.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 10가지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건강의 기준입니다. 장수는 특별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사람들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가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고 마음은 여전히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께 부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들은 걸 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커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 중 단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걷기 10분, 물 한 잔, 감사 한 가지, 잠자기 30분 전 휴대폰 끄기.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시작하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배우고 비우고 성장하고 삶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10가지 규칙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강의를 꾸준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